안녕하세요 여러분, 호두엄마입니다. 지금 5시 넘어서 6시 반이네요. 벌써 해가 길어져서 키핑장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가더라고요. 어제 이제 물 준 지 한 일주일 지난 것 같고, 다육이들이 물 반응을 서서히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짱짱하게 지금 자리를 잡는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물 주고 물 잘 받아 먹고 얼굴이 큰 걸 보면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래요. 여기 보세요. 이 아이는요, 뮤즐리예요. 뮤즐리는 이렇게 빵빵한 빵떡이가 돼 있고, 이 아이는 멕시코 로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뚱과 9뚱 정도 돼 있고, 저 아이는 강몸이에요. 한 몸이었던 아이들이 저런 베리 종류는 심다 보면 이렇게 강몸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심고 물 반응이 잘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곰돌이가 안고 있는 보자기 속에 있는 리톱스들인데요. 이 리톱스 위에 두 개 우짜란 거 보이시나요? 리톱스는요, 물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. 근데 제가 물을 너무 잘 줘가지고 저렇게 리톱스가 우짜랐어요. 저거 탈피할 때까지 1년 동안 저 상태로 그냥 내비둬야 돼요. 그냥 뭐랄까, 저 리톱스를 땅속으로 더 내려앉히면, 저희 유튜브 요즘 시작하신 꾹꾹이님 말씀에 의하면 그 물렁물렁한 이 물기가 많은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몸체를 흙 속에 담가버리면 물 줄 때마다 너무 젖어서 이제 내려앉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리톱스는 물을 한 달에 한 번 겨우 주는 걸로,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아이들이 물을 좀 많이 좋아하지 않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. 만약에 물을 준다면 배수가 엄청 잘 되거나 그런 이러저러한 환경이 맞춰져야 되겠죠.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자라난,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제 눈엔 이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지금 다육이들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색감을 이제 슬슬 내려앉힐 준비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색감 보면은 울긋불긋했던 아이들이 점점 초록초록하게 바뀝니다. 얘는 블루스카이 철화인데요. 블루스카이 철화가 핑크핑크하고 빨갛빨갛했었는데 점점 초록둥이로 변하고 있습니다. 여름은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, 대한민국이 참 좋은 게 삼면이 바다고, 그리고 온통 산이에요. 어디를 봐도 산을 볼 수 있는데, 초여름쯤 되면 짙은 소나무의 그 초록빛 색깔로 화렵된 나무들 있죠. 도토리나무, 상수리나무, 요런 아이들이 연녹색으로 잎을 내고 있어서 색깔의 조화가 굉장히 예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다육이들도 색감이 점점 옅어집니다. 여름이 왔다는 소리죠. 다육이들이 물드는 원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기온 차이 때문에 물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풍 물드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단풍들도 여름에는 완전 빨간색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추워질 때마다 굉장히 그 기온차가 심하게 날 때 예뻐서 사람들이 단풍놀이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다육이들이 점점 초록둥이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색깔을 안 빼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초록초록해서 성장세를 좀 보이다가 가을에서 초겨울 들어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또 예뻐집니다. 지금 아직도 에어니움들이 인기가 굉장하거든요. 근데 저는 에어니움을 그렇게 인기 있는 대로 다 사재끼면 제가 이걸 취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아이를 하나씩 원픽을 해서 데리고 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고, 만약에 물 반응이 안 되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애들도 있는 거죠. 그렇지만 다육이들은 대부분은 생명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. 인간의 생명력도 이렇게 강할까요? 다육이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하기가 좀 그런데,
다육이들은 이렇게 뭐죠? 우리가 아픈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얘들이 아프다고 말을 하면 좋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식물이니까요. 그런데 자기들 몸체로 보여주잖아요. 시들어가고 또 물러내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생장점 잎 3개만 남아도 얘들은 살아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걸로 비유를 하면 좋냐면 요 아이는 제클린이에요. 근데 지금 물 반응이 영 안 되는 애죠.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생장점 3개만 남아도 이 아이는 살아요. 심지어 입장 하나만 남아도 이 아이들은 자구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다육이들 보면 볼수록 와, 생명력이 어마무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다육이 값을 처음에 저희들 초보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? 1,000원짜리, 2,000원짜리 이런 걸로 시작을 하죠. 대부분 베란다나 창틀에 놓고 키우기 시작을 할 텐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. 제가 너무 아파 누워있을 그 시기에 저희 엄마가 너희 집엔 식물이 한 개도 없니? 그러셨어요. 그때는 주변 집안에 관엽식물을 좀 더 쓰면 했는데 잘 못 키워요. 자꾸 죽여요. 초반에는 그 치자나무 있죠. 꽃치자 꽃이 향기 나는 치자나무가 있었는데 그 치자꽃이 하얀색으로 피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이 피면은요 소담하게 나무 가지마다 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송이가 피어서 향이 좀 날까 하면 꽃이 지고 그 꽃이 지면 또 한 송이가 피고 그러는데 햇빛을 너무 안 보여줘서 이제 너무 습하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들이 로즈마리를 사왔었는데 로즈마리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 어떤 언니가 선물이라고 준 거예요. 근데 그걸 저희 아들이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해서 죽였고요. 그 뒤로는 아유 식물은 나하고 안 맞나 보다 하고 안 키웠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키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. 크기도 작고 지금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지만 처음에 집에 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데려오시나요? 크기 작아서 이렇게 주먹만한 거 주황색 포트에 있는 거 데리고 오잖아요. 그때 굉장히 좋거든요. 마음이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을 하긴 하죠. 다들. 그러다 보면 베란다에 놀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키핑장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밑에 보여드릴게요. 저는 이 밑에 다육이를 놓은 게 없어요. 하나도 없어요. 저 밑에 아픈 아이들 놓는 자리는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다육이는 없어요. 요 밑에도 해가 잘 들어오거든요. 요거 관엽식물인데 저희 엄마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. 저기 군자란 있고 알로에 있고 요거는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요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. 밑에 다육이를 내려놓지를 않아요. 입고지 안 합니다. 초보 때는 방울복랑도 입고지가 되는 줄 알고 잎이 떨어지면 화분위에 다 올려놓고 그랬어요.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어머 이거 레드탄인데요. 이 아이 아프네요. 세상에 어쩌면 좋아. 아유 가운데에 생장점이 물러버렸네요. 이 아이는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잿빛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활동을 할 시기예요. 우리 한국의 기후가 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곰팡이 방제 잘 하시고 또 곰팡이 생긴 아이들 제깍제깍 처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. 잿빛곰팡이는 어떤 양상으로 보이냐면 그 입장 위에 지금 블루 서프라이즈가 살짝 그런 끼가 보여요. 이런 식으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. 요거는 화상 같아요. 근데 요런 약간 재색으로 보여서 잿빛곰팡이라고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 잿빛곰팡이에 잘 오는 아이가 긴잎적성 그리고
주피터 이런 아이들이 얼굴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는데 봄에 늘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요즘 곰팡이 약 많이 잘 나와 있어요. 그런 약으로 처리 잘 하셔서 예쁘게 다육이 키우시길 바랍니다. 호두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주말 잘 보내세요.